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탈핵 정책을 펼치는 정권 하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탄소 제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또 에너지 부족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전력에서 근무하시다가 전력거래소에서 상임이사를 지낸, 전력거래소가 뭔가 하면 우리 주식을 거래하듯이 전기도 거래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한수원도 있고 동부발전, 서부발전 여러 발전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전기를 생산한 거를 우리가 소비하는데 어느 거를 먼저 사서 쓰는 게 경제적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청자분들이 보다 적게 전기요금을 내고 이용하고 계신데 그 일을 하는 곳이 전력거래소입니다. 상임이사를 지내고 퇴직하셨고 경상대학교 초빙교수로 계신 조종만 선생님하고 탄소제로,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원전으로 실현해보자, 이런 주제로 좀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우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한 80억, 79억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인구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5천만이 넘는 사람이 삽니다. 그럼 사람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는 내가 사는 거니까 에너지를 선택하고 뭘 할지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주권이 나한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존재하려면 나의 생존을 지키는 안보 주권도 저한테 있는데 에너지 주권이 없으면 생존도 못 하거든요. 근데 왜 자꾸 에너지 주권을 내가 마음대로 못 하게끔 간섭을 하는, 국제적으로 간섭하는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고 있죠? 예, 그거는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그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온실가스는 주로 화석 연료를 떼는 데서 주로 나오는데요. 석탄 발전이 주범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그 10월에 그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라고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도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을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2030년까지 지구 온도를 1.5도 이내로 상승시키자며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는 석탄 발전을 크게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발전 및 원자력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또한 작년 그 국제에너지기구인 IEA에 권고를 했는데요.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 제로 목표를 50개 이상 국가와 EU-연합 전체가 달성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럼 결국 석탄 발전을 줄이는 게 문제군요. 예. 그럼 우리나라도 이 석탄 발전이 매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석탄 발전을 보면은 현재 뭐 발전량 기준이 통계자라고 나온 것이 2020년 자료입니다. 네. 2020년도 우리나라 석탄 발전 실적을 보면은 발전 설비 용량으로 봤을 때는 28.2%를 차지하고 설비 있고요. 용량은? 네. 예. 그다음에 발전량으로 봤을 때는 35.2%를 차지하고 가동률이 있습니다. 높군요. 좀 이용률이 네. 좀 높다고 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20년부터 2034년까지 우리 전력 부분에 그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인데요. 네. 2020년에 제9차가 수립이 됐습니다. 네. 그때 그 정책 방향을 보면은 일단 기본 방향이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 믹스로 전환하는 겁니다. 전원 믹스. 네. 예, 안전이라고 하면은 주로 여기서는 이제 원자력을 좀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깨끗한, 이것은 석탄 화력 쪽을 지금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 원전은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또 신규 건설을 추진하지 않아 원전은 점차적으로 좀 줄이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탄 발전은 온실가스도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도 좀 문제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감하게 감축하는 거로 했습니다. 또한 그 재생에너지는 2040년까지 발전 비중으로 네. 30 내지 35%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밴드를 준 것도 네. 제가 보기에는 그때 전문가들이 딱
잘라서 이렇게 신재생을 가져가자고 결정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뒤에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은 재생에너지로만 우리나라 전력 공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또 맹점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원전은 신고리 오르코기 이후에 신규 건설과 수명 연장이 없으며 그래. 또 석탄 발전은 수명에 맞춰 대부분 천연가스로 대체를 하고 재생에너지는 급속하게 증대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면서 전원 믹스를 만드는데 안전하고 깨끗한이라는 그랬단 말입니다. 예. 안전은 원전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원전을 배제하고 깨끗한 거에 걸리는 건 석탄이니까 석탄을 배제한다는 건데. 근데 원래 이 목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전은 온실가스를 늘리는 주범인가요? 아니, 주범이 아니죠. 근데 왜 자꾸 이 안전성 시비를 그러니까 이 온실가스가 문제라고 하면서 엉뚱하게 안전을 핑계로 줄이는 거네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2011년도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죠. 그 이후에는 원전을 좀 자제하는 쪽으로 전 세계가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석탄 발전을 줄이고 또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전이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작년 연말부터 이 원자력을 더 늘리는 쪽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추세가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전은 그러면 잠깐만. 예.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은 원전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면 그 국제기구에서도 원전을 좀 느리자, 예.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원전을 느리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여기에 이거에 참여하면서도 안전을 핑계로 원전을 줄이자 이렇게 가는 거네요. 온실가스 느리는 주범은 아니고 오히려 안 나오는 발전인데. 예, 지금 현재 좀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국제 그 에너지 기구인 IEA에서도 어떻게 석탄 발전을 줄이는 대안으로 재생 에너지하고 원전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 사고 날 수 있다는 이유로 줄이는 걸로 가는 게 이제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탈핵 정책일 수 있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종합적으로 에너지 환경이 변화하고 하기 때문에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제 천연가스 발전을 느리자라고 권고를 했어요. IEA도 우리 쪽도 이제 글로 간다고 하는데 천연가스도 분명히 미세먼지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탄소도 나오고. 네. 근데 왜 이거를 석탄보다는 덜하겠지만 왜 이걸 대안으로 제시를 하죠? 지금 석탄보다는 좀 덜합니다. 덜한데. 예를 들어서 전체 전력 계통을 운영을 하는데 전력 계통 운영이라면 전력 수요가 계속 실시간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하고 또 수요 패턴, 전력 수요 패턴도 심야는 떨어지고 낮에는 올라가고 또 계절별로 틀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로만은 커버할 수 없다는 불가능이죠. 또 원자력만으로도 또 커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천연가스는 다행히 출력 조정도 쉽고 또 저녁에 세웠다가 수요가 적게 걸리는 저녁에 세웠다가 아침에 기동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단순히 뭐 재생에너지만 간다 또 원자력만 간다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천연가스 이쪽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IEA에서는 보면은 2050년까지는 천연가스도 좀 줄인다는 계획인데, 줄인다는 계획인데 그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보기에는 천연가스가 그 재생에너지로 그 전력 수요를 커버하는데 만약에 천연가스가 원자력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를 커버를 한다 그러면은 전기 요금 상승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금년도 1월 달에 한전이 전력 구입 가격, 전력거래소의 그 전력 시장에서 구입한 가격입니다. 이래 보면은 원전은 킬로와트 아워당에 61원 50전이고요. 석탄은 135원 50전입니다. 천연가스는 206원 20전이에요. 3배가 넘는 3.5배 정도 되죠. 원자력보다. 참고로 한전은 판매 단가는 110원입니다. 엄청나게 적자가 되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원전 없으면 전기요금 상승이 무조건.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한 원전 없이 아까도 말씀드린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로 전원 구성하는 것은 천연가스 수급 문제. 네. 그래서 저희들은 연료를 다 수입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력 수급 문제하고 가격 폭등 발생 시 자칫 전력 공급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죠.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정책은 졸속 추진됐다라면서 탈핵 정책을 폐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가 집권하면은 이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아까 9차 전력 수급 계획 같은 것을 바꿀 수는 있나요? 바꿀 수는 있죠. 일단 제가 보기엔 정책 방향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정부가 하는 거니까. 예. 또 그리고 그 탈원전으로 전기 요금이 급격히 상승을 한다면은 국민들께서도 계획 변경을 동의를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봐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2년마다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 2020년에 수립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수립이 됩니다. 거기에 좀 반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고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 원전을 보면은 2011년 그 발생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좀 주춤했어요. 원자력이 주춤을 하고 했는데 이 작년 연말부터 어떤 환경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프랑스도 원전을 새로 신설을 하겠다, 건설을 하겠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원전에 대한 신기술 이 부분에 대해서 25억 불을 투자하겠다고 현재 정부가 결재를 했어요. 또 EU에서도 2050년까지 원전에 대해서 680조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특히 그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원전에 대한 반감이 많은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을 다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10기 정도가 가동이 되고 있고 또 재가동도 검토하고 또 새로운 건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원전 산업계도 그 생태계가 다소 타격을 좀 입었어요. 입었지만은 현재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석탄 발전을 줄이자는 거는 석탄 발전은 원전만큼은 아니지만 경제성은 그래도 있는 발전인가요? 어떻습니까? 요금 대비한다면은 아까 한 2배 정도 오버되는 거죠. 원전 그렇다면은 줄이는 게 일단 타당하다고 봐야 되나? 재생에너지는 또 더 비싼데 느리면 또 그게 맞는 건가요? 분진이 문제지만. 근데 어쨌든 석탄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원인 때문에 전 세계적인 줄이자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석탄 발전을 줄여서 천연가스나 또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이런 원전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생에너지는 아까 그 단가에서도 굉장히 비싸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해도 태양열은 밤에는 발전 못하고 풍력은 바람 안 오면 발전 못하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들쭉날쭉이라서 전기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경제성이 없는데 그걸 자꾸 투자를 늘려서 하는 게 그럼 나중에 전기요금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경제성이 있느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경제성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가 타당성이 저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일단 좀 쉽게 보면은 재생에너지 그 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투자하는 사업자들이 보면은 그 수입이 뭐로 결정이 되느냐? 그 개통 한계 가격 플러스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라고 있습니다. REC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는 그 판매가를 합한 것이에요. 이게 보면은 아까 천연가스도 원자력보다 3.5배 정도 비쌌잖아요. 이게 천연가스보다도 한 20 내지 30%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재생에너지는 바람이 불지 않을 때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그때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때 정전을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촛불 켜고 살죠. 그래서 대체 발전기를 항상 가져가야 된다. 대기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대체 발전기가 뭐냐? 아까 천연가스로 가동하는 가스 터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기동이 가능한 양수 발전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져가야 되고
또한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출력 변동성이 심해요. 양수 발전 같은 경우 하루 정도 가동하는데 일주일 내내 비가 장마 시즌 내내 오고 태양도 잘 안 뜨고 하면 풍력도 안 돌아가고. 그렇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당장에 뭐 그래서 양수는 하루면 물이 바닥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전원 믹스가 전원 중요하다. 전원 믹스가 네, 뭐냐면 네. 원자력은 몇 퍼센트 가져가고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력이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굉장히 심하죠. 원래 발전기라면은 전력 수요 변동에 맞춰서 자기 출력을 조정을 해서 주파수를 일정하게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은 출력 변동성이 수요하고 같이 병행해서 더 커지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예비 전력을 더 많이 확보해 가져가야 돼요. 그게 다 돈이죠. 경제적인 문제가 되죠. 갖다 버리는 돈이. 또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풍력 같은 경우는 그 풍속이 25m/s 이상 풍속이 커지면은 세워야죠. 발전기를 순간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전력계통 안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봐주고 있고요. 그러면 유럽은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점유율 높은 국가들이 상당히 유럽은 좀 많은데요. 이는 유럽은 국가 간에 송전선로가 타이트하게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전력을 좀 수주할 수도 있고 또 바람의 질도 상당히 유럽은 좋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 보통 보면은 재생 에너지 비율이 높은 데는 뭐가 있느냐? 효자가 있습니다. 효자가 뭐냐면 수력 발전입니다. 수력. 예, 수력 발전. 수력 발전이 재생 에너지로 들어가잖아요. 원천적인 재생 에너지. 예. 그 수력 발전이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한 5, 6%가 수력 발전이에요. 핀란드도.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데는 수력 발전만 해도 그냥 이제 재생 에너지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는 그게 좀 틀리다는 게. 그래서 각 국가별로 보면은 전력 수요 패턴도 틀리고 네. 아까 뭐 풍력 바람의 질이라든가 뭐 또 일사래령 이게 다 틀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력은 섬이라고 섬이죠. 단독 계통이라 네. 이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유럽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생에너지는 경제성, 그다음에 에너지 안보, 그다음에 전력 계통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네. 점유율을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래서요. 재생에너지는 아까 말한 대로 경제성 문제 또 이게 뭐 양이 늘었다 줄었다 이게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탄소 재래를 실현하고 또 아주 더 값싸고 또 이 주파수가 일정한 질 좋은 에너지를 얻으려면 원전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해 가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전이 네. 뭐 답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좀 깨끗하고 네. 그다음에 값싸고 네. 그런 부분은 원전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 EU에서도 보면은 그 녹색 불주 체계, 뭐 그린 텍소노미라고 좀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죠. 원전을 포함시켰다고 발표를 했지요. 그래서 전력 생산 경제성 측면에서는 원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EA에서도 석탄 감축 대안으로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수소, 원전 이런 걸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는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만 안정적인 전력 계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동 정지가 수월하고 출력 조정이 쉬운 천연가스 발전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전력 수요 패턴을 보면 계절별로 틀립니다만은 최대 전력이 걸리는 시간 있잖아요. 낮 시간에 보다도 심야가 한 60%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전기를 세우든지 출력을 줄이든지 아침에 또 발전기 기동을 해야 돼요. 원전은 이게 이제 기동 정지가 수월하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 에너지 안보 측면과 개통 안정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맞는 적정한 점유율의 원전,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분산이 저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원전을 앞으로 좀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유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정성을 우리 원전은 안정성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잖아요. 안정성을 강화를 해야 되고 뭐 안정성도 저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많이 강화가 많이 됐죠. 강화됐죠. 많이 강화됐어요. 그리고 해안 그 벽도 보면은 그 7.5m에서 10m로 높였어요. 방파제. 예, 방파제 10m로 높이고 10m. 답답하겠네요. 예. 또 뭐가 있느냐면 그때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은 비상 발전기 네. 그다음에 배터리 배터리까지. 예, 배터리까지 침수가 되어 버렸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비상 발전기나 비상용 그 배터리 쪽에는 방수문을 설치를 해서 어허. 물이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했고. 있고요. 또 원자력 사이트별로 음. 그 비상 발전차를 가지고 또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안전성을 강화를 좀 해야 되고요. 또 프랑스와 같이 전력 수요 변동할 때 출력을 조정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탄소 제로를 위해서 원전을 하는 경향입니다. 근데 이 원전에서도 대량 생산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대량 생산하는 APR 1400이나 OPR 1000이 있어서 대형 원전의 강점이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도 갑자기 소형 모듈 원전 SMR에 꽂혔습니다. 네. 우리 강점이 있는 게 대형 원전인데 그걸 수출하고 건설하면 되는데 왜 SMR을 왜 이렇게 열을 내고 있죠? 지금 SMR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 개발하는 추세 아직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2030년 정도에 상용화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SMR은 소형 모듈로 된 그 원자로잖아요. 네. 이걸 쓰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APR 1400 같으면은 전기 출력으로 1400메가와트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소형 SMR은 300메가와트 이하를 SMR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 대형 그 원전보다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원자력 그러면 지금 안전성 그러니까 우수한 안전성을 갖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보면은 그 원자로하고 주요 핵심 설비죠. 그다음에 전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그다음에 가압기를 하나 압력 용기 내에 그렇죠. 일체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기존의 설비들은 뭐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사능 누출 가능성이 매우 적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 모듈은 지하에 거대한 수조 속에다가 그 물에 잠긴 상태로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지난번 같이 쓰나미 뭐 이런 게 와가지고 재해로 인해 가지고 전력이 만약 끊겼다. 그럼 물에 그러면 그런데도 이거는 냉각수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냉각수로 그 모듈을 발생하는 열을 있잖아요. 열을 식힐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 또한 또 장점은 이 공장에서 모듈로 이렇게 제작이 되므로 현장 설치하기가 좋고 또 건설 기간도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그럼 SMR은 쉽게 말하면 큰 풀장 물통 안에 집어넣어서 설치하는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도 물 속에 있으니까는 안전하다. 뭐 원자로가 멜트 다운돼도 그렇죠. 그럴 될 일이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저는 금방 알아요. 저는 또 이거 보기에는 이게 생기면은 전력 수요 중심지 쪽으로 조금 가까이에 발전소가 발전소 올 수 있지 않느냐. 그 발전소가 오면 또 장점이 뭡니까? 송전선로를 건설을 저렇게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이 또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탄소 제로 때문에 재생에너지원 증가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걸 아까도 한번 얘기 나왔지만 이걸 잔뜩 들여놓으면은 태양광이나 풍력은 발전했다가 안 했다 충격이 이 선로에 왔다 안 왔다 막 헷갈려졌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항상 전기 쓰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발전뿐만 아니라 송배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뭐 문제점이 여러 가지 언급할 수 있지만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언급을 할게요. 주요한 거 세 가지가 첫 번째 이제 문제점은 이게 이제 풍력하고 태양광을 내일 얼마 발전할 것인가를 예측이 제대로 돼야 다른 발전기들을 뭐 가동을 할까. 그럼 기상 예측이 정확해요. 그렇죠. 내일 날이 맑을지. 그렇죠. 바람이 얼마나 그렇죠. 그 틀리면. 그 틀리면은 이게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예측하는 게 틀려지죠. 그게 천재지변이고 하늘이 지 맘대로 하는 건데 하느님이 아닌데. 아니 그렇게 되면은 바로 뭐가 오느냐 전력 수급 위기가 오죠. 그래서
또 이 부분이 이제 예측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오차가 좀 큽니다. 네. 그래서 이 큰 이제 오차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가 예비력 부족으로 우리나라도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2011년 있었죠. 9.15입니다. 네, 9.15. 네. 9월 15일 날 그 예비력 부족이 순환단전을 시켜서 국민들이 많이 올라- 불편함을 올라가고 겪었죠. 그래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차율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지 않겠나 예측 오차율을. 그 한국 우리 기상청 능력을 대폭 발전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기상청이 지금 우리 기상 발표를 3시간 단위로 하잖아요.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뭐 1시간 단위, 30분 단위로 근데 좀 제가 줄여야 되지 참고로 이렇게 않겠어요? 취재하다 보니까는 우리 군 쪽에서도 공군에서도 날씨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군에서 나오는 날씨 정보가 기상청보다 잘 맞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우리만 작전하는 게 아니라 미공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공군 자료가 더 좋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기상청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던데 이거를 군 수준만큼 따라가게 하려면 또 거기도 엄청난 투자가 있거나 아니면 군 거를 쓰거나 뭐 그런 문제들을 좀 풀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투자를 많이. 저희 나라도 뭐 태풍 같은 게 이제 전력 산업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네. 태풍 올 때 그 예측 자료를 우리나라 기상청 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일본서 일본 것도 제공. 보고 일본 것도 그다음에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저 미국 미군에서 정확합니다. 제공하는 것도 보고 그 어느 것이 많으냐 이렇게 뭐 비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난번 그래서 태풍 때도 보면 막 서로 달라가지고 예, 뭐 누가 그렇습니다. 맞니 틀렸니 그런데 예. 뭐 그 이런 예측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요즘 얼마 전에 그 4차 산업혁명 뭐 네. 얘기가 많이 좀 대두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주요 요소 중에가 뭐가 있느냐 각종 그 전기 기기에 네. 센서를 부착을 하는 겁니다. 음. 센서를 부착을 해서 그 센서에서 온 데이터, 그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뭐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이게 오차율을 좀 줄이는 그러한 발전 예측 시스템을 좀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AI와 보고 빅데이터가 들어가는군요. 예. 그리고 또 그렇더라도 이제 그 발전 예측 오차는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갑자기 오차가 발생 시에는 양수 발전이라든가 가스터빈이라든가 이걸 신속 기동 발전력을 항상 스탠바이 상태로 천두 기저 부하, 예, 천두 부하를 천두바 네. 담당하는 거죠. 거죠. 네. 그거를 상태를 확보해야 또 하고 또 현재 운영 중인 수요 관리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비력이 부족할 때 수요를 줄이는 것이 수요 관리입니다. 수요 관리인데 수요 관리해야죠. 이거 참여량을 좀 확대를 하고 현재 수요 관리는 1시간 전에 발령하면은 1시간 후에 그걸 수요를 줄이면 되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응답 시간을 좀 디테일하게 하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은 싫어할 거예요. 아니 그만큼 예를 들어 10분, 20분, 30분 빨리 하는 거를 그만큼 보상을 많이 해주고 보상을 있죠. 해주고. 근데 보상을 좀 많이 더울 때 해주고. 1시간 후에 좀 줄여라 그러면 그렇죠. 에어컨 줄이라 그러면 물론 돈 주면 어떨지 모르지만 하기 싫어. 아니 지금 현재 수요 관리에 참여하는 업사들. 회사들이요. 있습니다. 공장들이 보면 한 4.7기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원자력 옛날에 저 1000메가와트짜리 서울에. 4대 반 정도 분량이 그렇죠. 많이 그러네. 참여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 참여하는데도 어떤 업종에 따라서 10분 만에 줄일 수 있는 업종이 근데 있고. 기업들이라고 하는 거는 원료를 갖고 제품을 생산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 가동을 안 해서 정부 돈을 받아서 돈 번다는 거 좀 아니 그게 이제 가능한 공장이겠죠.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24시간 100% 가동하는 회사가 그 아. 참여할 수는 그렇죠. 없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아는데. 예를 들어 피크 시간에 조금 내가 그것도 뭐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좀 가동을 하고 또 그래도 다른 시간대에 후끈 달았을 때 확 일을 해야 되는데 좀 쉬자 그러면 이거 김새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발전소 건설을 줄일 수가 있어요. 네. 아까 뭐 대체 대기 예비력을 이거로 커버하면은 실제적인 엄청나게 국가적인 이익을 줄 수가 있어서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전기 품질입니다. 전기 품질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적 주파수예요. 60Hz. 네, 60Hz죠. 그런데 60Hz 정적 주파수라는 건 전력 수요하고 발전력이 딱 같을 때가 60Hz입니다. 네. 발전력이 많으면은 주파수 올라가고 61. 저그 봤어요 직접. 발전력이 적으면 50, 주파수가 떨어지고 50, 그렇죠. 50.7 막. 그래서 이게 이제 품질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전동기가 이 주파수에 비례해서 회전 속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기 품질이 이게 나빠지면 어떻게 생산 제품이 제대로 안 나오겠죠. 물량이 그래서
일반 발전기는 전력 수요 변동에 따라서 발전 출력을 스스로 뭐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재생 에너지는 출력 조정이 어렵잖아요. 네. 전력 수요 변화하고 똑같이 같이 병행해서 주파수 변동을 증가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발전 단지별로 전기 저장 장치 ESS 많이 들어보셨죠? 시끄만 이걸 배터리죠. 예, 단지별로 그 설치를 해서 출력 변동성을 또 평화화하는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건설은 수개월이면 돼요. 뭐 태양광, 뭐 이 풍력 금방.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전력 계통이 접속되려면은 그 송배전 설비가 이제 건설이 이게 필요한데, 문제죠. 예, 이거는 민원이 발생돼서 상당히 장기간 소요됩니다. 이건 뭐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도 일부 지역은 이거 전력 계통 접속이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대책은 송배전 선로에 지능형 센서를 좀 부착을 해서 좀 송배전 선로를 더 많은 전력을 수송할 수 있는 지능형 송배전망을 좀 구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건설의 그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해 가지고 재생 에너지가 증가 예상되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는 좀 선제적으로 오케이. 송배전 설비를 또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늘리려니까 참 여러 가지가 동원되네요. 네, AE까지 지능형 송배전망, 배터리를 확장한 ESS. 네. 그냥 원전이면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하려니까 복잡해지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또 돈이 많이 드니까 우선 당장은 원전을 늘려서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이죠. 물론 그렇죠. 이제 온실가스만 딱 봤을 때는 원전이 제기획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원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동 정지가 쉬운 발전기가 아니에요. 첨도 발전 안 되고 예. 그러나 기저 발전이나 중간 발전은 그렇죠. 최고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저 발전으로 최고죠. 네. 기저 발전 네.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뭐 돼요. 프랑스는 중간 발전까지도 거의 그거는 프랑스로 출력 조정을 하니까. 예, 우리 예. 그걸 예, 우리도 예. 한 80%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예. 안 되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출력 조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원전만으로는 전력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맞죠. 그렇게 첨도부하고 보시면 되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원전하고 천연가스. 그러면 질문이 예. 우리가 기저부하는 원전으로 하고 중간 발전은 석탄으로 하고 그다음에 첨도부하는 LNG나 양수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렇습니다. 기저부하는 그대로 갑니다. 예. 그 중간 발전을 요걸 재생으로 바꾼다는 거죠. 중간 부하를 중간 부하를 천연가스로. 천연가스. 예, 와, 천연가스로 간다. 그럼 첨두는 재생으로 가고. 예. 아니 뭐 지금 첨두가 재생이에요. 첨두도 천연가스로 하는 거죠. 물론. 재생은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냥 기저부하라고 보면 돼요. 그걸 오히려 기저부하가 하는데 그게 또 들쭉날쭉. 예, 들쭉날쭉한 그걸 기저부하가. 전원 믹스 그림이 더 어려워지네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국가별로 이 전력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에너지 원전,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적정한 비율은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뭐 한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또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양식이 있고, 서로 똑같이 에너지를 얻는데 입에 들어가는 음식물의 모양은 다르고 맛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세계가 동의하는 거는 탄소를 줄이자, 탄소 제로화인데 그걸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저쪽에서 저걸 한다고 해서 우리도 무조건 따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강점이 있는 건 좀 살려나가고, 물론 이제 큰 틀에서는 같이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스마트 기술들이 나와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우리 소 선생님을 모시고 토론을 한 거는 탄소 제로, 앞으로는 재생에너지가 하면 좋겠죠. 근데 제가 재생에너지를 보니까 삼군 유사를 보니까요, 환웅이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려올 때 같이 온 신이 풍백, 우사, 비바람의 신, 자연에너지 신, 태양신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통제가 안 되니까 신으로 한 건데 지금도 통제가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측을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인류가 가만히 보면 나무에 불을 떼서 하는 건 통제가 가마에서 그다음에 이제 뭐 석유불이나 전기불도
통제가 가능하니까 네. 우리가 문화를 발전시켰는데 네. 뒤죽박죽으로 막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자연성 에너지는 통제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영역으로 가는 건데 네. 아직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폭발력이 강한 원전도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에 왔으니까 예. 이것도 병행하면서 저 신의 영역에 있는 태양이나 풍력 이런 것도 좀 다스리는 방법을 찾자. 이게 합리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장기적인 미래는 그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기술 기술로 발전이. 예. 인간이 지금도 보면은 풍력 같은 경우는 뭐 컨트롤을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풍력은 바람. 연료가 제로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제어를 해서 발전을 못하면 그만큼 풍력 발전 사업자가 손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도래가 돼서 그러는데요. 실제로 장기적으로는 어떤 기술 발전, 태양각도 조정하고 풍력도 조정해서 하면은 그쪽으로 점유율을 조금 높여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은 항상 태양이라든가 바람이는 안 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공장들이 사실은 생산 공장들이 많고 한데 전기가 없어서 생산을 못하고 들쭉날쭉 이렇게 해서는 국가 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어떤 세계적인 추세는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야 온실가스 배출을 좀 줄여서 온난화 방지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석탄 발전을 줄이는 것은 물론 우리 온실가스도 줄이지만 우리나라 또 미세먼지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이라고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추세는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 원전하고 우리 전기 생산하는 연료가 뭐 재생에너지 외에는 거의 100% 수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천연가스, 재생에너지의 그 전원 구성을 첫째 에너지 안 봅니다. 네, 안보.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로 다 가다 천연가스 수입이 탁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우크라이나 꼴라는 거죠. 방법이 몰도바 없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예, 예. LNG에 매달리다가 예. LPG 그런 부분, PNG. 또 전력 개통 안정성 부분, 또 경제성 부분을 종합 고려해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좀 재검토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정만 교수님을 모시고 탄소 제로, 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어렵다. 원전으로 같이 실현해 가자. 이를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